단 한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근데 이 보름 후에요.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테러를 계속하다가 한 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하네요. 수모를 당한 거네요. 수모를. 그렇죠. 망신을 당한 거죠. 예. 이제 자유조선이 이후에 향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에요. 또 대사관이야. 말레이시아. 2019년 3월 10일 밤에 은밀히 공격을 시작을 해서 단독에 낙서를 합니다. 우와, 낙서. 자유조선 우리는 일어난다. 김정은 타도 연대 혁명. 연대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한국인 출신은 아닌 것 같네요. 저거 하나 보고? 아니 뭐. 아니, 일부러? 일부러? 뭐 약간 북한 사람도 혼돈하게 알았다고. 하려고. 아. 아니 저렇게 대놓고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쓰다가 CCTV 없나?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걸리면 바로 따당니다. 그렇죠. 담벼락에 낙서를 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나 다 담벼락에 페인트 칠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예.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겁니다. 엄청나죠. 일단 첫 번째로 이 글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대사관에 생활청화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목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안할 거예요. 그치.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거에 봤다는 대해서 걸로 어떤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있을 것이고 앞서서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움츠러들 법도 한데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선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어떻게 보면 도발한 거거든요. 이거는. 김정은 얼굴에 그냥 너 나랑 한번 해보자고 도전장 던지는 그쵸.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격. 아주 기분 나쁜 도발이죠. 하루아침에 북한 대사관을 습격을 하고요. 이어지는 테러. 자유조선 그들의 활동은 누구보다 대범하지만요. 그들의 실체는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아직 드러나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단체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급조된 단체는 아닙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물론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10년 넘게 이런 어떤 반북 활동, 반 김정은 활동을 해오고 있던 단체고요. 이 단체 말고 이 에드리안 홍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국계예요. 한국인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는 에드리안 홍창입니다. 탈북민이 아니라 맞아요. 네. 홍창이야, 홍창. 굉장히 수재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역사학이랑 뭐 이런 걸 전공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잘 몰랐는데 예일대를 방문한 탈북민들의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그 책들을 읽고 나서 본인의 눈이 번쩍 띄었다고 해요.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 내 인생을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바치겠다.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이 사람, 이 비밀스러운 이 사람을 만나신 분이 있어요. 애들의 홍을? 네. 이 비밀스러운 이 사람을 만나신 분이 있어요. 애들의 홍을? 네. 진짜요?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훅 들어오니까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와. 저는 알고 있어요. 걸렸어. 내가 알 당시 애들이는 24살 때고 24살. 우와, 그리고 애드리안으로 다 통했었어요. 애드리안. 북한 인권 활동을 한다고 워싱턴 의대에 막 다른 데 만났는데 네. 애드리안이 예일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계 3세 그러니까 그중에는 한국에서 유학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탈북자 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활동을 좀. 애들랑 나보고 뭐 지금도 만나면 형 하는 친구인데 우와. 근데 신기. 진짜 놀랐던 거는 그 또래 대학생들이 한 20명 따라 같이 일을 했는데 나이 같은데 애들이랑 좀 다르다면 키가 커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커요. 근데 다 우러러보더라고 진짜로 키가 커서. 존경하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아니, 아니라 무슨 욕이었어. 샤키로닐 키가 막 이래. 2m 40이야. 정서적으로도 우러러봤어요. 그리고 정말 독특했던 게 내가 처음에는 이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이 미국 국회의원들 소개해주고 선목 잡고 뭐 이거 북한 이건 활동 열심히 하는 미국 애들이에요 했는데
한 2년 있다 가니까 형어라. 제가 데리고 뭐 국무부고 뭐 이제 정치 미국에 네. 엄청나다. 늘 하는 말이 자기 저 북한 구원을 위해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자들 좀 직접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 아, 이렇게 좀. 그래서 링크가 기본 그런 일들 하다가 얘들이 아니 중국에 잡히게 됐어요. 자유조선 거점이 평양에도 있다라는 말이 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 계층을 반대되는 세력을 키워내겠다. 평양에도? 자유조선의 또 다른 멤버를 비밀리에 접촉한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작가의 증언을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2017년 봄, 우리 멤버들은 뉴욕에 모였습니다. 대략 한 40에서 50명 정도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주민 중에서도 고위급이나 간부들을 구출하자. 고위급을 구출하자. 북한 엘리트들은 말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시를 받아요. 그렇지. 그치. 그래서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작전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북한 김부자 가문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래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벽에 낙서를 했죠. 스페인 대사관에선 북한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초상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활동을 보고 북한 정권에 저항할 수 있구나,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구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좀 첩보 얘기 같기도 하고 첩보 영화 얘기 같기도 하고 사고로 위장해서 탈북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힘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글쎄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옛날에 실제로 운동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어떤 특정한 조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하는 일은 없는데 이렇게 풀리는 걸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 바짝 긴장했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쟤네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론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실체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자, 우리 국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2019년 3월 29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그냥 대학생들의 치결인 모임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조직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트워킹 조직이다. 네트워킹 조직. 블록체인 같이. 그렇죠. 몇몇 한 10대 명이 모여서 천리마 민방위 옛날에 링크하던 그 조직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곳곳에 도처하는 복수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우리 국정원은 파악을 했어요. 이 실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 진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반북한 단체인지 아니면 진짜 까만데 별 볼일 없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부태여 의미 없다라고 축소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냥 제가 과거에 해외에 있을 때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제가 북한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고 탈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런 단체가 있다는 게 엄청난 메시지야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그렇지. 자, 한국 언론 중 최초로 채널 A가 자유조선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언론인 중 최초로 당신의 이메일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기로 했다. 자유조선은 처음부터 김 씨 일가와 그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고 지금도 그 김 씨 세습 독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민을 원한다. 우리는 평양을 포함하여 활동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근 10년 동안 세계 도처의 거점을 만든 국제적인 범위의 조직이다. 평양에도? 우리 조직을 통해 제3국에서 또한 평양 내부에서까지 탈출한 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인터뷰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만나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너희가 가서 원하는 게 뭐냐. 만나봤어요? 예, 만나봤고 중요한 거는 에드리안 홍이 노리는 목표는 북한의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에드리안 홍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포섭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터뷰 우리가 재구성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우리는 고위급을 노린다. 맞아. 제가 여기서 고위급을 노린다 하는 견해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 네, 왜 이해가 안 가나? 장수만 있으면 절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정은의 밑에서 총참모장 떼우면 총참모장gang 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트를 데리고 갔다 그 사람들은 김정은 밑에서 수족질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인민들의 수혈을 짜 먹던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북한의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들의 기본 목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은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 계층을 변화시켜서 이들을 포섭시켜서 이들 중에 구심점을 만들고 이들을 토대로 해서 반체제, 지금 현행 체제와 반대되는 세력을 키워내겠다가 에드리안 홍이 노리는 목표. 그래서 에드리안 홍이 집중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북한 유학생들이었어요, 사실은.